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 KF-21 보람에는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모든 것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미납한 채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북한과의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제는 그 협정의 내용 속에 방산기술 협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 기간,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치과기술 교류 및 산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인도네시아 국영라디오 RRI는 이 협약 안에 방산기술 이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공동개발로 얻은 군사기술 일부를 제3국과 공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협약에 서명한 인물은 인도네시아 북한 친서협회 회장태구 상토사. 그는 과거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물이방위산업기술 이전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언급했다는 건 단순한 외교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군사기술 교류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아왔다.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 기체 설계까지 핵심 영역의 자료들이 공동연구의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되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북한과의 협력선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협정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했느냐는 국회 질의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즉, 국가 간의 전략적 위험 상황을 정부가 언론을 통해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국내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미 분담금 미납으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기술 유출 의혹까지 더해지자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즉각 대응책을 촉구했다. KF-21 관련 기술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조항 중기밀, 유지와 기술 이전 제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사안을 방치한다면 KF-21의 핵심 기술이 순식간에 제3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KF-21의 설계 데이터나 레이더 알고리즘 등은 그 자체로 막대한 국가 자산이다. 이 기술이 유출되면 한국의 항공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체계 전체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협약이 실제로 방산 기술로 연결되는 순간 한국은 공동개발의 명분을 넘어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동반자 관계로 불리던 협력이 그날 이후 위험한 연결고리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기술 협약이 알려진 직후 한국 내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유는 명확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KF-21 보라매를 공동 개발하는 유일한 파트너 국가였다. 그런데 이 파트너가 개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다른 나라와 군사기술 협정을 맺는다는 건 사실상 배신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줄곧 경제난을 이유로 들어왔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1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전투기 젠10 도입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 내릴 조언은 없다고 하면서 중국에는 13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여론은 폭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 의원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고 묻자 청장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즉, 대한민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중국과의 대규모 전투기 거래를 추진하는 사실을 정부는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실패가 아니었다. 외교와 안보, 산업이 동시에 얽힌 중대한 사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는 건 시스템의 구멍을 의미했다. 이런 현실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는 단순한 분담금 미납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가 KF-21 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담아간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다.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철저한 조사 끝에 기술 유출 정황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북한 협력 MOU가 공개되자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국민들은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의 항공기, 독립기술, 나아가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직접 레이더,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그래서 보라매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불린다. 이런 전투기의 공동개발 파트너가 한국의 기술을 경시하고 중국,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오히려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협력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주요 언론의 댓글에는 이제는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 국산 기술을 지키려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때 동반자로 불리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위험 요소로 지목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도 결국 움직였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향후 기술 보호를 위한 계약 조항 강화를 발표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KF-21 개발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밀 문서를 1급 비밀로 재분류해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가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국민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의 명분으로 얻은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한 항공 전문가의 말처럼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그것을 외부에 넘긴다는 것은 안보를 파는 것과 같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불협화음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신뢰의 붕괴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태연했다. 오히려 곧 미납금을 일부 납부할 것이며 협력은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국민들은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는 순간에도 이미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고 있었다. KF-21 공동개발의 명분은 남아있지만 실질적 신뢰는 사라졌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냉정한 결단을 내릴 준비를 시작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한국 내에서는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의혹이 연일 보도되는데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력 관계는 유지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현지 언론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한국의 시선은 달랐다. 이미 KF-21의 양산 단계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실질적 역할 없이 결과물만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한국 국민들은 우리 기술을 함께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공동개발국 타이틀만 내세운다. 고 분노했다.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는 내부 회의에서 협력 범위 재검토를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KF-21 관련 기술 협력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외교적 관용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국방부는 계약 위반 시험력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KF-21 사업을 경제적 거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내면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조나 자카르타는 분담금 납부만 완료하면 KF-21X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KF-21X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블록 3 스텔스형 모델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차세대 버전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공동개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완전한 한국형 전투기다. 즉,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돈을 낸다 해도 KF-21X에 접근할 권리가 없었다. 한국이 블록 3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세계는 놀랐다. KF-21은 이제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급으로 진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철저히 한국의 독자 기술이 있었다. 그동안 미국이 거부한 A4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시스템을 모두 자체 개발하면서 국산화율은 이미 65%를 넘어섰다. 한국은 공동개발국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완성형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다. KAI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이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된다면 공동개발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인내하며 협력을 유지하던 KAI가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였다. 동시에 KAI는 새로운 수출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 공군용 기본형 블록 1,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을 강화한 블록 2, 그리고 완전히 별도의 수출형 모델 KF-1SA 개발 계획이었다. 이중 SA 모델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는 충격에 빠졌다. SA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외 수출 전용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요구에 맞춘 IF-21 사양을 기대하고 있었다. 무장체계와 항전장비 일부를 변경해 자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발표한 KF-1SA는 인도네시아 내부 무기체계, 항전장비, 소프트웨어까지 전면 수정된 이 모델은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제외한 새로운 수출 전략의 상징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 파트너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격렬히 반응했다. 일부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기술을 무시하고 독점하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웠고 심지어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 기술이 일부 반영됐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었다. 실제로 KF-21 프로젝트 초기에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설계 경험조차 부족해 한국 연구진으로부터 기본 교육을 받는 수준이었다. 즉,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초훈련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공로를 과장하며 언론전을 펼치자 한국 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KAI와 방위사업청은 즉시 성명을 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 그러나 만약 단 하나의 유출이라도 확인된다면 철저한 조사와 응징이 뒤따를 것이다. 이 성명은 단호했고 동시에 냉정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 보호를 넘어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KF-1SA 모델의 등장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SA라는 명칭이 공개되자 세계 언론은 일제히 SA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사우디는 KF-21의 양산 단계 이후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국가 중 하나였다. 사우디 정부는 이미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과 유인기 복합체계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신들이 유일한 공동개발국이라 자부하던 위치가 한순간에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기술 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체면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우디가 새 파트너로 등장하자 그 상징적인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히 언론을 통해 조만간 미납된 분담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낸다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행동은 체면치레일 뿐이다. 이미 협력의 기반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의 분담금 축소를 요구했다. 기존 20%의 부담률을 10% 이하로 줄이고 그에 따라 기술 이전 범위도 줄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개발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건 곧 공동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제는 인도네시아와의 동행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했다. 대신 한국은 사우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같은 새로운 협력국과의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KF-21 사업 초기에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는 자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KAI에 파견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없었다. 한국 연구진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느라 바빴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주로 기초자료 분석과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의 데이터 유출 의혹은 과장됐다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앞으로 자국 전투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한국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 전직 항공설계 연구원은 그들의 기술력은 한국의 2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주개발이라는 정치 구호가 커졌다. 현지 언론과 정치인들이 외국 전투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개발하자고 외쳤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기술력과 자본, 산업 기반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독자 개발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체면을 위해 자국형 전투기 개발 추진을 선언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자신들이 가르쳐준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KF-21은 독자 기술 중심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우디를 비롯한 새로운 협력국들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KAI는 수출형 모델의 세부 사양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방위사업 청도기술 보호전담팀을 신설해 인도네시아와의 모든 데이터 교류를 중단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협력 복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제는 이전과 같은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 시점에서 KF-21 보람의 5호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 기자 알만 헬바스 알리가 KF-21C 제5호기가 내년 인도네시아 PTDI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부인했다. 원래 2016년 계약 당시 5호기는 인도네시아형 IF-21로 개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해당 계획은 이미 무산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측은 여전히 5호기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며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 현실적으로 줄어든 분담금에 맞춰 일부 부품이나 기능을 축소한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즉, 인도네시아가 요구하던 공동개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부분 협력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 협상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움직였고 국민 정서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에서 대체 가능한 변수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KF-21 사업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위기를 계기로 방산 전략을 재정비하며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의 불안정한 관계가 사실상 정리되자 한국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졌다. 그동안 사업 일정이 분담금 문제로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변수가 사라지자 오히려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 한국은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기술 검증과 양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KAI 관계자는 이제야 KF-21이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완성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변화는 곧바로 국제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졌다. 유럽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인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유럽의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현지 생산 계약까지 따냈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 장기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패키지 계약 덕분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산 전차로 노후 전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과거 미국과 독일 무기에 의존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냉전 시절 동구권이 사용하던 소련제 장비가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은 곧 동맹의 구조가 변한다는 의미였다.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방산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중동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 아랍에미리트는 KF-21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했으며 특히 야간 공중금유시험 성공 이후 본격적인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제와 프랑스제 전투기만 운용하던 UAE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아메리칸 디펜스 네이션은 중동 국가들이 맞춤형 기술 협력과 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식 방산 모델의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신뢰와 기술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분담금을 미납한 채 정치적 구호만 내세우던 그들의 행보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UAE, 사우디 같은 안정적인 파트너를 확보하며 훨씬 탄탄한 구조로 전환했다. 한 국방 전문가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KF-21 사업에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더 믿을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체제로 진화한 것이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한국의 자존심이었다. 분담금 문제로 흔들릴 때도 정치적 압박과 기술 이전 거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성한 전투기를 세계에 내놓게 되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지 시스템까지 국산화율이 65%를 넘었고 엔진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완전한 100% 국산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과 유럽의 성공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태국은 기존 중국산 호위함을 전부 퇴역시키고 한국산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은 이미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실전에서 그 효율성을 입증했다. 방글라데시 또한 한국산 무기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선택지가 아닌 표준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산 무기는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KF-21을 중심으로 한 방산 생태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상징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기술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섰다. 과거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공급국이자 지도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불안정한 협력이 끝났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은 공동개발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은 곧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개발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사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이 무너진 것은 단기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훨씬 큰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 분담금 지연, 기술 유출 의혹, 정치적 변동이라는 변수가 사라지자 개발 환경은 놀라울 만큼 안정되었다. 한국은 이제 외부의 간섭 없이 오직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진입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KF-21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난 10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예산 논쟁, 정치적 압박까지 겹쳐 수없이 좌절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다.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외국 기술을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력은 이제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증명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찾는 나라가 되었다. 사우디, 폴란드, UAE, 체코,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협력 모델을 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을 빌려오던 한국이 이제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외교와 산업,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 중심에 KF-21 보라매가 있었다. 이번 인도네시아 사태는 한국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신뢰가 없는 동맹은 위험하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에 기대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만 손잡고 불확실한 파트너는 과감히 정리했다. 그 결과 방산 외교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모두 높아졌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력 향상이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의 최대 협력국으로 자리 잡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경쟁적으로 한국 기술 확보에 나섰다. 아시아에서도 태국과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곧 K방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조용한 기술 수입국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혁신과 신뢰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부심이 커졌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5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된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소수 강대국만이 보유한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이들 나라의 기술 장벽에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산 레이더, 국산 전자전 장비, 국산 소프트웨어, 한국 기술진의 땀과 시간,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모여 이뤄낸 결실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불확실한 파트너를 의식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와의 결별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불안정한 협력을 버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합을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곧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KAI는 앞으로 KF-21의 블록 3, 블록 4 개발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체계를 갖춘 차세대 모델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을 이끄는 선도국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다. 현재 한국은 AESA 레이더와 항전 장비의 국산화율 65%를 넘겼으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진정한 의미의 100% 한국형 전투기가 탄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순간이 오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외세의 그림자를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날개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기술력 그리고 자존심의 결정체다. 인도네시아와의 결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한국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보라매의 진정한 의미다. 한국은 드디어 하늘 위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나라가 되었다.